평소와 달리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가 나타나며 때로는 골반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다리가 부어오르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징후를 단순한 방광염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오해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방광의 내벽을 덮고 있는 이행상피세포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급속히 진행하는 치명적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방광에서 발생하여 급속히 진행하는 치명적 병, 방광이 행상피암입니다. 먼저 요관암이나 방광선암과 방광이 행상피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관암은 요관에서 발생하고 방광선암은 방광의 샘세포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방광이 행상피암은 방광 내벽을 덮고 있는 이행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은 방광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누두형과 평편형으로 분류되고 근육 침륜 여부에 따른 치료 방법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독특한 임상적 특성과 치료 접근법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4,5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주요한 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광이 행상피암 환자의 약 20%가 처음 진단 시 이미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습성 질환이고 조기 발견되더라도 재발률이 70%에 달하는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방광이 행상피암은 빠른 발견 시 방광의 정상적인 소변 저장과 배출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전신 전이와 방광 전절제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방광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은 골반 내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소변 저장 압력 감지 배출 조절이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방광 내벽에는 특수한 이행상피세포가 여러 층으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소변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적절한 때에 완전히 배출하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한 번 이상의 무통성, 혈뇨와 간헐적 출현입니다. 수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만 통증이 없고 혈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과 달리 방광이 행상피암은 혈뇨가 한 번만 나타나도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며 혈뇨가 사라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배뇨, 장애와 하부 요로 증상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진행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고 배뇨 시 통증과 자결감이 나타나며 갑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거나 밤에 2회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경우는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해졌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방광 용적 감소와 배뇨, 곤란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진행되면서 6개월 동안 방광 용적이 천저히 줄어들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방광 기능 저하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잔뇨감이 지속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요관 폐쇄와 수신증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커지면서 요관 입구를 막아 상부 요로가 확장되고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한쪽 또는 양쪽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양으로 인한 요로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골반 종괴와 하지 부종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진행되면서 골반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다리와 발목이 부어오르는 경우예요. 특히 복부나 골반 검사에서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촉진되거나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부어오르는 경우는 림프절 전이나 혈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장기간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방광이 행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흡연하신 분들에게서 담배의 발암 물질이 소변을 통해 방광에 직접 접촉하면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방광이 행상피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화학물질 노출과 직업적 요인입니다. 염료나 고무 가죽 화학 관련 직업에서 방향족 암인에 노출된 분들은
강광암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벤지딘이나 데타나프티라민에 10년 이상 노출된 분들은 방광이 행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방광염과 기생충 감염입니다. 오랫동안 방광염을 반복적으로 앓으시거나 주혈흡충에 감염된 분들은 방광 점막의 만성 자극이 증가해요. 특히 재발성 방광염을 15년 이상 앓고 계시거나 주혈흡충 감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방광이 행상피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진통제 남용과 방사선 치료력입니다. 장기간 진통제를 과도하게 복용하시거나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방광 손상이 누적돼요. 특히 테나스틴 같은 진통제를 10년 이상 복용하시거나 골반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방광이 행상피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유전적 소인과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 방광암을 앓으신 분이 있거나 린치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방광암 가족력이 있으면서 유전적 변이를 가진 분들은 방광이 행상피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7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방광이 행상피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방광내시경과 요세포 검사입니다. 방광내시경은 노도를 통해 방광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0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요세포 검사는 소변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초기 진단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방광이 행상피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이행상피세포의 점진적인 변성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방광 내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이행상피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방광벽의 신축성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소변 양상이 조금 변한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의 핵심 기능인 소변 저장과 배출 조절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로로 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방광 점막의 미세한 변화와 초기 출혈 시작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방광 내혈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고 소변에 혈액이 섞이기 시작해요. 환자는 처음에는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나 가끔씩 분홍빛이나 갈색 소변을 보며 때로는 소변을 본 후 변기에 작은 혈전이나 조직 조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방광 근육의 질적 변화와 자극, 증상 시작입니다. 종양 조직이 방광 근육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방광 과민성과 수축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 하거나 갑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며 때로는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따끔거림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면역계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방광이 행상피함으로 인해 국소 면역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방광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특히 방광염에 자주 걸리거나 항생제 치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며 전반적인 요로 건강이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방광 불편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방광 자극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거나 방광이 묵직하고 불편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방광 불편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복부가 더욱 무겁고 전신이 피곤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입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으로 방광 내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방광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방광 내 면역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BCG나 마이토마이신을 방광에 주입하여 재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이 행상피함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 신체에 심각한 악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기 방광이 행상피함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방광 기능 상실과 요폐입니다. 종양이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하면서 방광의 저장과 배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완전한 요폐와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생명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혈뇨와 심한 빈혈입니다. 종양이 방광혈관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대량 출혈이 지속되고 심각한 빈혈이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소변이 완전히 피색으로 변하고 극도의 허약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지속적인 수혈과 응급, 지혈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요관 폐쇄와 양측 수신증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진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요관 입구가 막혀 상부 요로가 심하게 확장되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버려요. 환자들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전신 부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투석 치료나 요관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골반 통증과 진통제 의존입니다. 종양이 방광 주변 신경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골반 통증이 24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하복부와 골반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고 앉거나 누워있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림프절 전이와 골반 종괴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골반과 곡부 림프절로 전이되면서 골반에 여러 개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하지 두종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골반 압박감과 다리 부종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보행이 불가능해져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요로전환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방광과 주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관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변, 배출 경로를 만드는 대수술법이에요. 항암, 화학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조합을 사용하여 종양 축소와 전이, 억제를 도모합니다. 말기 방광이 행상피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완전한 신체 기능 상실이 시작되는 종말 상태로 변화합니다. 말기 방광이 행상피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요로, 기능 상실과 요독증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방광과 요관을 완전히 침범하면서 소변, 생성과 배출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체내 독성 물질이 급속히 축적되어요. 환자들은 즉시 투석이나 요로전환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급성 요독증과 혼수 상태로 인한 극도의 위험에 따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광범위한 전이와 다발성 장기 침범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이 폐, 간, 뼈, 뇌 등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급속히 마비되어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호흡 부전과
간부전, 그리고 뇌전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폐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종양과 요로 폐쇄로 인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이 진행되어 환자들은 심각한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보이면서 응급 생명 지원 장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완전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대량 출혈과 출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방광이 행상피암으로 인한 혈관 침범과 파열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환자는 급격한 혈압 저하와 의식 저하를 보이면서 수혈과 지혈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과 완전한 영양 부족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상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요로전환술이나 실루 조성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막힌 요로를 우회하고 신경 차단술로 극심한 골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방광이 행상피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광이 행상피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6세 허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4개월간 지속된 간헐적 혈뇨와 뒷뇨를 단순한 전립선 질환으로 여기시다가 소변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해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방광에 3cm 크기의 표재성 이행상 피세포암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과 BCG, 강광 내 주입요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방광 자극 증상과 배뇨 장애를 겪으셨지만 방광 기능 재활과 정기 추적 관찰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방광 기능과 배뇨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2세 오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염료 공장에서 근무하신 병력이 있으신 중 정기 검진에서 방광에 초기 방광이 행상피암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레이저, 절제술과 방광, 매면역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치료,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방광염과 빈뇨를 겪으셨지만 방광 훈련과 생활습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방광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전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방광이 행상피암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이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방광 기능 저하와 요폐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세장도관 조성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수술 부작용과 요로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전이도 발견되지 않고 새로운 배뇨 방법에도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방광이 행상피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근치적 방광 절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방광과 주변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로 전환을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입니다. 펜브롤리주맙이나 아테졸리주맙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여 환자 자신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에서도 6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천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치료와 유전자 검사 기반 맞춤 치료입니다. 환자 개인의 종양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여 FGFR3이나 PIK3CA 변이에 따른 맞춤형 표적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 치료법입니다. 특히 개인화된 치료로 치료 효과와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방광이 행상피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금연을 통한 방광 보호입니다. 담배는 방광에 가장 직접적인 발암 물질을 공급함으로 즉시 중단하시고 니코틴 대체 요법이나 금연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은 금연 후에도 정기적인 방광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 방광 검진과 내시경 추적 관찰이 필수입니다. 1년마다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내시경과 요세포 검사를 받으시고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화학물질 노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강광이 행상피암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통제 사용 제한과 약물 복용 주의로 방광을 보호하세요. 페나세틴 같은 진통제의 장기 복용은 피하시고 필요한 약물도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특히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강광에 안전한 대체 약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배뇨로 방광 건강 유지하세요.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한 물을 마셔서 소변을 희석시키고 소변을 오래 참지 마세요. 특히 소변을 3시간 이상 참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면 즉시 수분 섭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재성 질환으로 발견된 경우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2%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수술과 면역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통성 혈뇨, 뒷뇨, 개뇨통 절박뇨 등 방광이 행상피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한 번 이상 나타나면 즉시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내시경과 요세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방광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광선암은 방광의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혈뇨와 배뇨 장애가 주요 증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방광이 행상피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방광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